여러분, 아침의 방송을 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부산의 문화예술 다양한 소식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플랜비 문화예술협동조합의 지식공유실 박진수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박진수 팀장님 나오시면 이제 부산의 여러 구들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네. 지난주에 지난번이죠. 저희가 부산 진구를 다녀왔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는 어느 구로 가볼까요? 이번 주는 어제 또 굉장히 기쁜 소식이 들린 곳인데요. 제4차 법정문화도시의 예비도시로 지정된 북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북구, 예. 북구는 이제 경상도의 젖줄이자 부산의 젖줄 낙동강이 흐르는 구인데요. 특히나 이 과거에서 오늘날까지 낙동강과 굉장히 깊은 인연 속에서 물론 과거에는 이제 낙동강 전역을 관리했지만 78년에 이제 사상구와 사하구가 나눠지면서 좀 오늘날 같은 모습으로 변화했고 좀 북구의 모습을 보자면 이제 동쪽으로는 금정산과 이제 백양산이 서쪽으로 낙동강이 흐르는 모습을 통해서 배산 임수의 좀 전형적인 지형입니다. 그러네요. 배산 임수네. 네, 그죠, 네, 그죠. 네. 예. 지금까지는 다른 뭐 여러 구 지역 문화 흐름 얘기하실 때 이제 자연 환경도 얘기가 네, 됐는데 강이 또 처음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부산에는 이제 대표적인 강이 두 개가 있답니까? 동부산의 수영강, 서부산의 낙동강. 이 강마다 이제 특징이나 차이점이 있을까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수영강을 좀 보자면 수영강은 과거부터 좀 군사 용도로 쓰인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수영강에서도 고기도 잡고 했지만 사실 수영강 하류에 경상 좌수영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용으로 사용된 것이 핵심이라면 그에 반해서 좀 낙동강은 사람과 물건이 교류하는 어떤 물류적인 측면이 더 강했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낙동강 길이가 길고 이제 수영강보다가는 내륙 쪽으로 깊이 뻗어 있기 때문에 육로와 연결이 쉬워서 이제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네네. 과거에는 하였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물 숫자에 그 0이 그 0이죠. 뭐냐 그 군대 군대 그렇죠, 0이죠. 수영을. 그래서 좌수영, 우수영 할 때 그 수영. 네, 맞습니다. 그 하긴 요즘 뭐 차도 있고 기차도 있고 심지어 비행기도 있고 교통수단 다양하지만 조선 시대만 해도 그렇죠. 배가 정말 굉장히 평범한 굉장히 교통 중요한 수단이었죠. 수단이 아니에요. 그럼 북구의 교통이 어떻게 지역 문화에 영향을 준 겁니까? 먼저 좀 북구의 이제 대표적인 만덕고개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데요. 이 만덕고개 만덕이라는 게 과거에 있었던 이제 고려 시대 만덕사라는 절에서 네네. 유래했는데 이 고개가 과거부터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 시대에는 부산의 중심이었던 동네에서 이제 김해나 양산, 서울 등을 가기 위해서는 이 고개를 반드시 넘어서 낙동강 하구에서 이제 배를 타야지만 갈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 고개가 금정산하고 백양산 사이에 있다 보니까 엄청 높고 이제 가파르고 거기다가 이제 산이 굉장히 네. 깊었다는 부분입니다. 예. 이 산이 깊으니까 또 도적대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이 길을 이제 보부상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는데 기다렸다가 이렇게 강도짓을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꼭 여기서 모여서 좀 같이 넘어가는 그런 네. 문화가 있었고 사실 이 험준함이 오늘날에도 알 수 있는데 이 사실 지하철역이 깊이가 아파트 23층이거든요. 만덕역 만덕역이. 맞습니다. 네, 맞아요. 굉장히 깊어서 사실 층수도 많은데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제 굉장히 이 고개 자체가 옛날부터 넘기 힘들었지만 좀 넘어가야지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70년대 들어서는 이제 터널이 좀 개통되면서 이제는 고개를 넘어가는 일은 좀 적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터널을 통해서 많은 물자와 사람들이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 그 만덕 터널이 있는 그 만덕산 거기를 그냥 걸어서 넘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거의 걸어가시 그리고 지금처럼 뭐 아스팔트 길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 뭐 이렇게 산책로처럼 그 고개를 터널 말고 위로 네. 넘어가게 돼 넘어갈 수 있는데 있죠. 그걸 혹시 이제 힘듭니다, 차로 굉장히. 가도 엄청 꼬불꼬불한데 거기에 이제 아이고. 산적들이 출몰해가지고 그랬구나. 아니 근데 좀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옛날의 교통 중심지가 오늘날에도 또 그렇게 이용이 되고 있다. 요게 네, 또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신기하네. 이제 만도국에 딱 넘어서 가면 또 이제 시장이 또 나온다니까 그렇죠. 구포시장. 구포시장이죠. 그래서 이제 구포시장은 사실 오늘날보다 과거에 훨씬 더 번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네. 먼저 이게 낙동강을 통해서 다양한 물자들이 구포나루로 모이고 또 거기다 동네에 있던 상인들이 이 진보다리 들고 장사꾼들이 이제 물건을 팔러 오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번화했던 시장이었던 걸로 생각되고요. 예. 네. 특히 우리가 지금 흔히 뭐 구포나루라고 하지만 정식 명칭은 원래 감동진이라고 네, 네. 하는 거고 감동진. 네. 예. 그리고 이 감동진의 감동창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세금을 쌀로 냈으니까 이 세금을 쌓아두던 창고가 감동창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류가 흐르고 또 일종의 세무서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죠. 이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게 우리 부산 사투리로 국시라고 하는 구포 국수죠. 이 국수도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뭐 이 국수가 전쟁 때문에 생겨난 것은 너무 다들 잘 아실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나중에 너무 유명해져서 어떤 상인이 이 구포국수라는 브랜드를 자기가 출자 출연하기 위해서 상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다른 시장의 분들이 반발을 해서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판단하기를 구포의 명물이 국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이 점유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면서 사실 거의 최초로 어떤 지명이 들어간 브랜드가 되었던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 이제 구포 국수를 브랜드, 그러니까 개인이 그냥 그거를 그렇죠. 등록을 등록을 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아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구포 국수는 누구나 쓸 수 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쩐지 여기저기도 구포국수라고 써져 있는 게 많더라. 진짜 이게 다 구포 국수면은 네. 구포에서 국수를 얼마나 만들어야 돼? 약간 그런 생각을 그런 했거든요. 면이 있죠. 아, 그렇구나. 그래요. 저 옛날에 제가 이제 부산 처음 왔을 때 국수와 국시의 차이 그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렇지. 밀가루로 만들어야 국시지. 밀가루로 만들면 국수고. 네, 국수고. 예. 근데 이제 북구하면 또 떠오르는 게 신도시입니다. 맞습니다. 예. 요즘 잘 안 쓰기는 하지만 화명 신도시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네,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불렀고요. 사실 이 화명 신도시가 생기 전만 해도 북구는 뭐라 해야 될까요? 굉장히 일부 공업 지역을 제외하면 뭐 대부분 논이나 밭을 있는 굉장히 빈 땅이었는데 네. 이제 네. 80년대 후반 들어서 우리나라 인구가 급증하고 또 더군다나 이제 핵가족화되면서 주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네. 특히 부산의 경우에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너무 많은 인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분산하기 위해서 화명에 신도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신도시는 굉장히 교통이 편한 점, 물론 다들 잘 아시겠지만 김해나 양산, 사상, 동래로 가기 굉장히 쉽다는 점과 또 금정산하고 백양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어서 또 자연도 좋고 이것 때문에 또 유명사례를 얻은 게 이제 시민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가시는 피서지 중에 하나인 애기소가 사실 맞습니다. 이때부터 예. 굉장히 유명해져서 부산 시민들이 다 즐겨 찾는 어떤 피서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아파트 도심 사이를 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굉장히 깊은 계곡을 볼 수 있는 또 독특한 모습을 가진 또 풍경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어릴 때 저도 이제 북구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 여기 저희 소풍 장소로 애기소를 많이 갔었거든요. 가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금방이지만 그때는 얼마나 멀었는지. 좀 멀었죠. 아이들을 그때는 뭐 그냥 계속 걸어야죠 뭐. 학교에서부터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갔던 생각이 나는데 아니 근데 이제 보통 우리 막 어른들이 막 얘기할 때 그때 거기 땅을 사놨어야 되는데 하는 얘기하는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우스갯소리지만 화명동인 게 제가 어릴 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파트가 딱 한 개밖에 없었고 그렇죠. 사람 사는 데가 거의 없었거든. 허허 벌판이라고나 할까. 아니, 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예? 한 2, 3년 전에 만나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사실 지금 우리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무 아니, 너무 짱이 감동하게. 감동산으로. 얘기하니까. 예. 아니 근데 이제 사실 뭐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 바뀐 게 너무너무 많고 함영도 그야말로 지금 뭐 완전히 뭐 신도시란 말이 맞게 아파트들이 쫙 들어서 가지고 그런데 없어진 것들 쭉 북구에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제 구포나루도 없어졌고 그다음에 구포다리 이것도 없어졌다 그렇죠. 아닙니까? 많은 예. 분들이 또 기억하시고 있을 건데 지금은 좀 기억 속에서만 남아있죠. 구포다리라고 하는 정식 이름은 구포교였고 네. 사실 이 다리는 33년에 만들어질 때 당시만 해도 이제 동양 최장의 이제 강과
내륙을 이제 건널 수 있는 최장 다리였고 특히나 이제 구포와 대저를 좀 연결하던 다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리는 일제히 좀 핵심 건설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구포 나루를 중심으로 하던 조선인 자본과 조선인의 움직임들을 좀 탄압하고 또 새로 생긴 구포역이라고 하는 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흥 일본 자본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나루를 좀 쇠퇴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일부러 좀 나루를 없애고 다리를 놔버렸구나. 만들었다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이제 전통이 사실 구포에서도 1919년 만세 운동이 구포시장에서 일어날 정도로 맞아요. 사실 지역 내에서는 굉장히 반일 정서나 항일 정서가 거셌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이야기가 이 구포 다리를 만들고 개통식을 하는데 구포 시민들은 오지 않고 이제 대저 그때 당시엔 김해시 대저 군의 시민들만 오신 거죠. 거기다가 구포의 주민들이 다리를 낸 비용도 낼 수 없다 우리는. 왜냐 구포 사람들은 배를 타니까 라는 명분으로 이제 다리를 내는 세금도 낼 수 없다고 저항을 하셨고 또 이게 너무 이제 대저 주민들은 사실 그때 당시 너무 화가 나셔서 청년들이 막 따지러 갔더니 모르쇠로 일관하시다가 그러면 이제 전기세라도 다리 위에 놓은 이제 가로등의 전기세라도 같이 나눠서 내자 했더니 그것도 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대결을 하자라고 하면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다리 네? 위에 줄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거든요. 아. 전기세를 걸고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가 이기면 그쪽이 반을 내겠다. 대저가 내겠다. 이기면 오. 반을 내고 구포가 이기면 안 내겠다. 안 내겠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누가 이겼어요? 그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농사를 짓던 대적의 청년들의 근육이냐 아니면은 화물을 이렇게 오르락 내리던 이제 구포 주민들의 근력이냐의 차이인데 예.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구포가 아주 손쉽게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해에서 전기세 다 낸 거예요? 그렇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냥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고 일제에 대한 저항 정신에 힘도 들어갔다. 그냥 네, 이렇게 좀 맞습니다. 좀 훈훈하게 그런 부분도 정리합시다. 있습니다. 사실 그런 돈 부분이 안 낸 또 거네. 강력하게 또 전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구포가 이겼구나. 되게 정말 몰랐던 이야기네요. 그러니까요. 재미있는 네. 이야기인데 많이 알려지지 네, 않아서 네. 제가 한번 좀 네.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북구 안에도 참 다양한 문화 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문화 현상 뭐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북구는 조선 후기부터 좀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는 수용교통의 중심지였고 사실 어떤 한 지역이 교통의 변화에 따라서 흥망성쇠를 하지만 부산 내에서 북구처럼 이렇게 교통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흥망성쇠가 강했던 지역은 좀 드물다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조선 시대의 수흥교통이 이제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철도와 육로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지역이 좀 중심지가 옮겨가기도 하였고 또 쇠퇴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철도 교통이 또 번성하다가 이제 자동차 중심의 교통으로 변화하면서 일부 또 한 구간 동안은 북구가 좀 쇠락한 모습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이제 다양한 시장이나 음식,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역 곳곳에 있는 굉장히 좀 특징적인 북구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법정 문화도시 예비도시가 되면서 예. 좀 주민 공동체가 북구에서는 풍부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기반한 다양한 이제 시민들의 어떤 문화 활동이나 움직임들의 지원이 더욱 가속화될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법정 문화도시 뭐 관련해 갖고 많은 분들이 서로 축하하는 모습들을 저도 네. 봤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뭐 지역의 구를 설명할 때 어떤 뭐 특징적인 장소 같은 것도 소개해 네,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구포에는 뭐 그렇게 소개해 주실 만한 곳이 없을까요? 좀 한 군데 말씀을 네. 드리면 방송에도 나왔던 걸로 생각되는데 밀당 프로이라고 하는 맥주집이 네네네. 있죠. 사실 서부 상권에서는 수제 맥주를 맛보기 굉장히 어려운 현상이었는데 이곳이 생기면서 부산에 또 다양한 수제 맥주들을 서부 상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다양한 특징이 있고 특히 이곳에서 파는 두 개의 맥주가 이름이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구포 만세 329라는 맥주만 소개하셨던 것 같은데 또 뒤이어서 구포 놀 이제 구포에 지는 노을 이런 그리고 구포에서 놀다라는 뜻을 담은 이런 두 맥주가 사실 화명 생태공원에서 재배하던 밀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또 지역에서 어떤 생산되는 또
생산물을 가지고 새롭게 음. 움직임을 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독특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시면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요즘은 이제 굉장히 핫해졌어요. 정말로. 네, 굉장히 많은 굉장히 분들이 또 핫해졌어요. 찾아가서 예. 방문하시더라고요. 예, 구포 시장 가면은 진짜로 그 다른 뭐 전통 시장이 많이 쇠락한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여전히 뭐 많은 아직까지 굉장히 분들이 건재하고 번성하고 굉장히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시장 느낌 제대로 낼 수 있거든요. 가셔서 하고 또 국수도 한 그릇 드시고. 드시고 네. 맥주도 한 잔. 그 내가 좋아하는 향어 횟집 있거든요. 향어 횟집을. 네. 죄송합니다. 특정 브랜드는 얘기 안 했지만 다른 횟집도 많다는 거를 네, 말씀드리면서. 향어 횟집 맛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네. 그걸로 딱 코스로 해가지고 노을도 딱 보시고 네, 맞습니다. 낙동강 쪽으로 산책하시면서 아 너무너무 멋있는 코스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 예, 예. 그래요. 아, 오늘 저 북구의 다양한 역사, 문화, 여러 가지 흐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진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지금 아직도 구 많이 남았죠? 아직 꽤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고 안 했어요. 그죠? 네, 해운대도 곧 할 예정입니다. 예. 네. 뭐 하여튼 사상 했나요? 사상도 아직 안 했습니다. 네. 되게 많이 안 했네. 아니 저 진짜 북구에서 40년 살았는데 오늘 팀장님 덕분에 새로운 사실 너무너무 줄다리기. 많이 알았습니다. 와, 줄다리기 줄다리기 너무 알았어요? 재밌네. 앞으로 또 다른 구 소식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플랜 B 문화예술협동조합 지식공실의 박진수 팀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뭐 이런 말씀 이제 그만드리고 싶은데 지금 오미크론이니 뭐니 뭐 이러면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너무 엄중합니다. 사실 오늘 주말이라서 뭐 기분이 들뜰 수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스크 단디 쓰고 손 매매 씻고 사람 많은데 피하면서 안전하게 보냅시다. 자갈치 아지매 17,781회 박성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동윤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